자, 금천고 1학년 학생들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에 대한 해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본 시험지가 있고 유사 문제도 같이 만들어 놓은 프린트를 갖고서 해설을 하고 있고요. 원본 문제 순서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유사 문제는 꼭 영상을 풀어보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본인이 스스로 풀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에 있는 문제 첫 번째 문제고요. 자, 도실수 A, B가 있고요. 지금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표현들 이런 거죠. A 더하기 B 보이고요. A 더하기 B 보이고요. 여기도 보이고 있는데 더한 거에 세제곱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수학에서는 말해주지 않아도 그냥 기본값입니다. 항상. 같은 것들이 반복되면 치환합니다. 그래서 얘를 편의상 T라는 문자로 치환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t-1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을 곱하고 있는데 이게 8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 외운 게 있죠? t 세제곱 마이너스 1은 8 이렇게요. 그래서 결론 t 세제곱은 누구였다? 9였습니다. 자, 참고로 t가 누구였냐면 a 플러스 b였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9였습니다. 하고 마무리가 되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1번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죠. 보시면 여기 3번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학교 프린트는 2번,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합니다. 인 거죠. 자, 등식이 성립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2019 보이고요. 여기도 2019, 2016, 2022 보이죠. 일단 2019 요 친구 반복되고 세제곱도 있으니까 첫 번째로 2019를 치환합니다. 자, 첫 번째 2019를 치환할게요. 요렇게요.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2016은 t에서 3을 빼면 되죠. 그 다음 2022는요 t에서 3을 더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준 식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t가 있고요. t 빼기 3이 있고 t 플러스 3 3개를 곱한 값이 t 세제곱 빼기 9a랑 같은 거야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 부분부터 정리해 볼게요. 여기 이거 t제곱 빼기 9 합차 공식이죠. 여기에 t를 곱한 값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 세제곱 빼기 9t가 t 세제곱 빼기 9a랑 같은 거야. 이렇게.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죠. 둘이 같은 건데요. 여기 t가 똑같고 마이너스 9도 똑같은데 at네요. 결론 a는 t와 같습니다. 그래서 a는 t와 같습니다. t는요 2019였죠. 그래서 a는 2019와 같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프린트 3번 문제죠. 자, 요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봉일천고 학생들도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처럼 길이가 2a인 선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길이가 2a인 선분 ab죠. 얘를 지름으로 하는 또 반원이라고 하죠. 일단 우리가 아는 정보를 좀 써보면 요 길이가 2a라는 거죠. 2a. 그 다음에 이게 지름이니까 여기 딱 원의 중심이 이렇게 한가운데 있을 겁니다. 반지름은 a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AC 요 길이하고요. CD 요 길이가 지금 같다는 걸 알고 있죠. 1 빼기 a로 같습니다. 여기가 a 빼기 1 이렇게요. 여기도 a 빼기 1 이렇게 같습니다. 그리고 BD 길이가 8이네요. 여기까지요. 나는 지금 a 세제곱 빼기 a 세제곱분의 1 값을 계산하면 되고, 자, 참고로 a는 4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a 값을 구했는데 4보다 작은 게 나오면 큰 걸로 우리가 답을 얘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보는 게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이런 보조선들을 좀 그을 수 있어요. D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C에서도 중심까지 이렇게. 어쨌든 요 길이들은 전부 다 반지름이죠. 동일합니다. 반지름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두 개가 보입니다. 보시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은 게 보이죠? 됐죠?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이고 여기 A 빼기 1, A 빼기 같으니까 이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됐죠? 합동입니다. 같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뭐 요 각이랑 요 각이랑 요 각도 같은 거야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합동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큰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큰 삼각형. 이렇게 큰 삼각형을 봅시다.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끊어 볼게요. 자, 잘라봅니다. 이렇게 AD를 뿅 연결해 주시면, 자, 보세요. 요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이죠. 이등변인데 지금 요 각을 이등변에서 내리 꽂았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꼭지점에 있는 각을 내리 꽂았습니다. 뭐에서? 이등분해서요. 됐죠? 마찬가지, 자, 요랑 요 각도 같을 거 아니야? 닮음이었으니까.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서 마찬가지 밑변으로 각을 이등분해서 꽂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90도죠? 요렇게. 됐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90도가 될 거고, 하나 더 이등분했네? 요 길이가 서로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표현들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요 두 개 길이가 같은 길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 요 길이가 8인 거 나왔죠? 그 다음 여기가 지름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죠. 됐죠?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개념을 좀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정리 한번 해볼게. 여기서 어딨어? 망했다. 큰일 날 뻔. 네, 됐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쓸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자세히 봅니다. 여기 보면 90도죠. 90도죠. 요렇게. 그리고 자, 요 삼각형 보겠습니다. 90도죠. 됐죠? 90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요 친구네요. 이것까지도 볼 수 있네. 90도, 90도니까 요 작은 삼각형하고 지금 이 큰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됐죠? 몇 대 몇일까요? 작은 거, 요 길이가 1이면 큰 거, 와, 요렇게 해서 2가 되죠. 1대 2가 되겠죠. 1대 2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요 길이도 1대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요 길이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피타고라스 개념을 갖고서 계속 얘기해 볼 건데, 이때 또 보는 삼각형 두 개가 누구냐면 이렇게 또 두 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칠해 볼게요. 이번엔 이쪽 삼각형이랑 이쪽 삼각형,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갖고서 얘기해 볼 겁니다. 자, 이유는요, 보세요. 요 길이가 A였죠? 그럼 우린 요 길이 압니다. 이거 뭐야? A 빼기 4가 돼. 전체가 A인데 4만큼이니까 여기는 A 빼기 4입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요 길이죠. 요 길이. 이쪽 길이는 여기 제곱에서 여기 제곱을 빼면 돼요. 마찬가지 여기도 직각삼각형이죠. 여기 길이는요, 여기 제곱에서 여기 제곱을 빼면 됩니다. 그럼 우리 같은 길이를 왼쪽에서도 말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을 거야. A 빼기 1의 제곱에서 A 빼기 4의 제곱을 뺀 값이 A 제곱에서 4의 제곱 16을 뺀 거랑 같을 겁니다. 됐죠? 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에서 온갖 얘기 다 한 겁니다. 됐죠? 닮음까지도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식은 이게 최선이었다라는 거.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보시면, 뭐 여기 보시면서 뭐 어려운 내용 없죠? 여기 정리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정리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전개해서 봐야지도 있을 겁니다. 그냥 전개해 버릴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빼기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그것이 a제곱 빼기 16이었음. 이렇게요. 자, 그럼 왼쪽에서 a제곱은 없어지고요. 정리해주면 6a가 되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5가 a제곱 빼기 16이랑 같은 겁니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넘기면 a제곱 빼기 6a 빼기 1은 0이라는 관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a값 구할 수 있어야 돼요. a값. 자, a값 어떻게 구합니까?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a는 짝수 공식이죠. 2a분의 1이니까 넘어가고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절반의 제곱이죠. 빼기 ac입니다. 요렇게요. 3 플러스 루트 10, 3 마이너스 루트 10 두 개가 될 거야. 이때 여러분들 문제에서 처음에 했던 얘기 요거 가야 돼요. a는 누구였다? 4보다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3에서 빼버리는 순간 4보단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a 값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a는 플러스 값을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a는요 3 플러스 루트 10이었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a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였냐면 a 세제곱에서 a 세제곱분의 1을 뺀값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a 값을 알았으니까 대입해야지도 좋은 방법이고 이것보다는 마지막엔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마지막 마무리하러 갑니다. 자, 여러분들 4번에서 나왔던 요 식 어디야? 이거 방정식의 근이었잖아. 이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양변에 a를 나누세요. 그러면 a 빼기 6 빼기 a분의 1이 0이니까 a 빼기 a분의 1이 6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은 뭐였어요? a 세제곱 빼기 a 세제곱분의 1을 구해줘. a 빼기 a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 a 빼기 a분의 1인 거죠. 그래서 6의 세제곱이죠. 거기서 6, 3, 18 요거를 뿅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결과는 234가 되네요.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산해야 되는 식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림 보면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었고 각을 이등변에서 내렸으니까 수직일 거고 닮음이 보이고 그래서 닮은 비율로 얘기할 수 있고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는 4번 문제죠. 그리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물천고에 있습니다. 자, 일단 7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A가 90도고요. 그 다음에 AC 길이 나왔고 요렇게 잡았고 그래서 S 해서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된다. 이거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그래서 PQ 길이가 누구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일단 PQ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X제곱, Y제곱 값을 구해주세요 했는데 요 길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뿅 루트 10 네, B식이래 루트 10이죠. 이게 안 써져 있었어 이렇게 그림에. 자, 지금처럼 그림에 뭔가 없으면 써주세요. 그림에다가 써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알 수 있는 정보 이거부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일단 10입니다.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요 부분이 보입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너무 안 보이나? 좀 더 진하게 이렇게. 자, 요 삼각형하고 이 전체 삼각형은 닮음이죠. 네, 닮음이죠. 대충 여기까지 괜찮죠? 닮음이죠. 90도에 요각 똑같죠. 닮음입니다. 왜냐면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평행하거든. 이 두 선이 평행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아요. AA 닮음. 뭐 요런 각이랑 요런 각 똑같다 이런 거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닮음입니다. 그러면 여기 PQ하고 대응하는 변이 누군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자, 얘가 얘랑 대응하니까 요 PQ 얘가 여기랑 똑같죠. 여기 PS
그래서 PS하고 BC가 이 두 삼각형의 닮은 비율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 PS 길이하고 PS 길이 대 BC 길이의 비를 보면 우리가 두 삼각형의 닮은 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PS가 7분의 2 루트 10이었고 BC 길이가 루트 10이었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 10 나누고 7 곱해주면 2 대 7이라는 거 해서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2 대 7입니다. 자, 두 삼각형의 넓이, 닮은 비가 2 대 7인 거 알았죠? 자, 그럼 하나 더.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큰 거와 작은 거 닮은 비율이 2 대 7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 AP 길이, 요 길이를 말할 수 있죠? 7분의 2x입니다. 이렇게. 됐죠? 7분의 2x. 그럼 여기 AS 길이는요, 7분의 2y가 되겠죠? 이렇게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 x 대 AP 길이는 몇 대 몇? 7대 2. 큰 거 대 작은 거니까. 됐죠?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정리해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AP 길이는 7분의 2x, 마찬가지로 7분의 2y, 요렇게요. 그러면 요렇게 일단 우리가 AP, AS 요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쪽 얘기가 이제 가능합니다. 자, 여기가 7분의 2x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 삼각형에서도 관찰이 가능하고 요 삼각형에서 관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왼쪽으로 넘어가 볼게. 이거 좀 기니까. 자, 여기가 7분의 2x였어요. 전체 길이 x였는데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돼요? 7분의 5x가 되겠죠? 왜냐면 둘이 더해서 x가 나와야 되니까요. 됐죠? 여기는 7분의 5x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닮음이죠. 됐죠? 다시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닮음이죠. 그럼 닮은 비율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네, 자, 어디까지 얘기해서 비율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했죠. 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임. 그럼 여기가 몇 대 몇? 5대 2. 됐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 볼 거냐면 이렇게 볼 거야. 얘 대 얘, 얘 대 얘하고 여기 대 여기. 그 다음 여기서는요, 여기 대 여기가 되죠. 됐죠? 재밌죠? 다시요. 여기 대 여기는 빗변 여기, 빗변 여기가 됩니다. 됐죠?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가 돼요.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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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같은 각 빗변하고 90도 직각까지, 빗변하고 90도 직각까지 이렇게 비율관계 잘 보셨어야 돼. 자, 그래서 씁니다. 7분의 5x 대, 자, PQ 길이는요 7분의 2 루트 10이죠. 얘는 PS 길이 7분의 2 루트 10 대, 그 다음 여기 AS 길이죠. 7분의 2y. 같은 비율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7을 다 정리해서 없앱시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5x 대 2 루트 10은 2 루트 10 대 2y랑 같죠. 자, 내항과 외항의 곱 같다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곱해주시면 40이네요. 곱하면 10xy네요. 그럼 xy는 몇이다? 4가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는 xy의 곱한 값을 일단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xy 곱한 값을 알면요, 여러분들 처음에 나왔던 이 표현이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인 거 알았고요. 곱한 게 4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한테는 지금 x세제곱에서 y세제곱을 뺀값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뺀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갈게요. 첫 번째. 다시 갑니다. x 빼기 y의 제곱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면 x제곱이랑 y제곱 더한 거에서 2xy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0에서요 빼기 8한 값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빼기 y의 제곱이 2라는 거. 그럼 당연히 x가 y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 빼기 y는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가죠. 두 번째.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x 빼기 y의 완전 세제곱 빼기 3xy 플러스죠. 미안. x 빼기 y라고 쓸 수 있겠죠.
해서 x 빼기 y 루트 2의 세제곱이죠. 2 루트 2에서요. 자, 참고로 4고요. 루트 2고 3입니다. 플러스 12 루트 2가 되겠네. 해서 14 루트 2라고 정리해서 답은 3번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자, 요 문제에서는 닮음 보는 거, 비율 관계 보는 것들, 요런 것들이 조금 수월하게 진행됐어야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학교 프린트 문제는 5번이죠. 이 문제 보시면요. fx 다항식이랑 최고차기의 수가 1인 3차라고 했죠. gx. 자, f가 누군지는 몇 차인지는 나도 모릅니다. 대신에 이제 gx가 3차라는 거. 최고차기의 수가 1인 3차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x로 나누었더니 나머지, 그리고 다시 x제곱 플러스 2x 빼기 2로 나눴더니 그때 나머지가 전부 다 얘로 동일합니다. 같다라고 표현을 했죠. 일단 여기 첫 번째에서 이 표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자, x로 나눈 나머지가 얘입니다 라는 거죠. 자, 참고로 x는 1차잖아. 그러니까 1차로 나눈 나머지가 얘입니다 라고 했으니 첫 번째 1차로 나눴네. 그 나머지는요 상수로 표현되겠죠. 상수.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분의 1 fx, 얘는 분명히 상수일 거야. r이라고 넣읍시다. r. 상수입니다. 상수. 어떤 숫자일 겁니다. 됐죠? 1차보다 더 작은 차수니까 상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표현일 거고, 그럼 여기서 정리해보면, 자, 요 둘의 위치를 쏙 바꾸면 2분의 1 fx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r이 될 거고요. 그럼 fx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2x제곱 플러스 4x 빼기 2r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fx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fx가 몇 차인지 알았습니다. 2차네요. 그리고 2차 백개수가 2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자, 이 x로 나누었을 때의 정보를 갖고서 우리가 또 fx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됐죠? 그러니까 이 r이 나온다는 얘기지. r. 우린 얘를 r로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뭐 할 거냐? fx랑 gx를 더해봅시다. 네. 그럼 fx하고 gx를 더해봅시다. 그 더한 애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머지는 r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됐죠? 우리가 얘를 r로 표현했으니까 첫 번째 네모죠. 됐지? 이런 표현이겠네요. 라는 거. 그러면 자, gx, fx 자 둘이 더했어요. 참고로 fx는 2차입니다. gx는요 3차입니다. 그리고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자리엔 누가 옵니까? 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는 1차식이 오겠죠? 1차식.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이런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 이 표현보다 요 위에 거부터 보면 되겠다. 아, 요렇게요. x로 나누었을 때. 그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아, 이걸 둘 다 보면 되겠다. x로 나눴을 때 몫이 뭐라고 나와? 근데 나머지가 r이야. 이 표현이었잖아.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로 나눠. 몫이 뭐라고 나와? 나머지는 똑같이 r이래. 대박. 자, 2차였고 3차였어요. 둘이 더한 건 몇 차씩? 이거 3차식이야. 3차식인데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대. R이 똑같아. 그럼 다시 말하면 얘네 둘 같은 식인 거야. 근데 봐봐. 전개하면 3차식 나와요. 여기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그럼 여기 몇 차? 1차. 여기는 1차식이죠. 그럼 얘는 몇 차? 2차. 그럼 요 자리엔 각각 누가 와야 될까? 아하.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r. 요거네. fx 더하기 gx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됐죠? 왜?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요. 됐죠? 그래서 1차와 2차 고배형태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네. 그럼 fx, gx 더한 게 요겁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자, gx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전개하면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2x 플러스 r에다가 뭐 해줘? fx를 빼면 되잖아. 넘어갔으니까. 자, fx 여기 있죠? 2x제곱 더하기 4x 빼기 2r. 정리해주면 이 gx 누군지 알 수 있겠구만. 자, x 세제곱이고요. 2x제곱 없어집니다. 여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6x고요. 정리해주면 플러스 3r이 되겠네요. 자, gx 값을 구했습니다. 끝났습니다. g에다 1는 값 쓰면 되겠죠? 자, 1 넣어주세요. g에다 1는 값은요, 마이너스 5 플러스 3r이네요. 그게 몇이다? 7. 됐죠? 넘어가서 정리하면 r은요, 4가 되겠습니다. 그럼 F3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럼 fx식을 쓰면 되죠. fx식은요 2x제곱 더하기 4x 빼기 8이네요. 그래서 답 F3은요 18 12 8 22 해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혹은 주의해야 되는 표현이 어디였냐라고 하면 나는 요 2번이라고 봅니다. 2번. 요 표현이죠. fx 더하기 gx. 이거 3차식인데 이거 x로 나눠 몫이 뭔지 몰라. 나머지가 나올 거야. 1차. 상수겠죠, 당연히. 마찬가지 같은 식을 얘로 나눠 몫이 누군지 몰라. 근데 나머지 똑같다며. 그럼 나머지 같으니까 이 두 개가 같은 식이네. 3차식인데 요렇게 쓸 수 있네. 여기 1차, 여긴 누가 2차가 와야 되겠지. 여기는 2차, 그럼 여기 누가 1차가 와야 되겠지. 그럼 뭐야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네. fx 더하기 gx를.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얘는 6번 문제죠. 학교 프린트. 자, 보시면 그 fx가 2차고요. gx는 1차입니다. 이 둘이 곱한 식이죠. 3차겠죠. 3차. fx라는 이 3차식을 요걸로 나눠요. 그때 몫이 요겁니다. 나머지는 저겁니다. 라는 표현까지 쓰고 나면 일단 우리는 등식 표현 가능하죠. fx 곱하기 gx는 fx 빼기 2x 제곱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는 fx 더하기 xgx가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차수 비교 좀 해주셔야 되거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가 3차입니다. 3차. 그럼 3차식이 있는데 지금 몇 차로 나누었니? 라고 했을 때 요거죠. 얘로 나눴죠. 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몫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얘가 몫이 2차였다는 거야. 그럼 몫이 2차인데 원래 식은 3차였죠? 그럼 얘는 무조건 몇 차여야 돼? 1차여야 합니다. 얘가 1차식이고 여기가 2차식. 그래서 곱하니까 3차식 나온 거. 하나 더 1차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요? 상수가 돼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일단 차수로 표현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문제에서 봤더니 fx 빼기 2x제곱 얘가 1차라는 말, fx는 2차였는데 그러면 자, fx 빼기 2x제곱 얘가 1차니까 ax 더하기 b로 표현해 볼게. 그러면 fx는요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죠. 여기 이 부분. 자, 얘가 상수라고 했죠. 상수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gx 얘가 지금 1차였잖아. 1차식에다 x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상수가 안 나와요. 그럼 이 상수는 뭐냐? f에 나왔던 상수 b. 얘는 b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fx 더하기 xgx는 b가 될 겁니다. 됐죠? 다시 요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쓰세요. 이 gx를
뭐 mx 더하기 n이라고 하면 이 gx에다가 x를 곱했잖아? 그럼 얘는 mx 제곱 더하기 nx 해서 상수가 안 나와. 됐죠? 2차하고 1차만 있습니다. 상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f의 b, 얘가 나왔다는 얘기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xgx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fx예요.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ax 됐죠? 하고 빼기 b 없어지겠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gx는 양변에 x를 나눠서 마이너스 2x 빼기 a 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지금 fx, gx를 a, b라는 문자를 포함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봤고요. 그럼 문제에서 준 식을 다시 써보면, 자, 문제에서 준 식을 다시 좀 써보면, 요 색깔을 이렇게 이걸로 해야지. 자, 네 번째입니다. fx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하고 gx 마이너스 2x 빼기 a를 곱한 거죠. 얘는요 ax 더하기 b 하고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3 하고요 더하기 b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제 다시 넣어서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해 보시면 이제 이거 전개했을 때 개수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표현을 좀 해봐요. 일단은 여기 전개하면 3차 계수 몇이야?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전개해서 3차 계수 마이너스 4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 비교하시면 A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일단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A가 마이너스 4라는 거. 그리고 나서 B값을 구해야 되는데 B값 어떻게 구하는 게 좋겠지? 0을 넣어볼까? 0 내면 마이너스 AB 0 내면 3B 0 되면 없어지니까 4B 됐다. 그럼 그 다음 양변 이거 개수 비교한 거고요. 개수 비교 최고차.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볼게. 수치 대입이라는 표현 쓰죠. 0 대입하면 여기 0 돼서 없어지니까 앞에는 B만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B. 그럼 4B가 되겠네. 아, 안 돼. 0 안 돼. 어차피 오쪽도 4B였어. 아예 이해를. 안 돼. 그럼 다른 애 넣어봐야 되겠다. 누구 넣어보는 게 좋지? 아, 2 넣으면 되겠구나. 2 넣으면 되겠죠. 왜냐면 A가 마이너스 4니까 이게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잖아. 그죠? 그럼 2 넣으면 0 돼서 없어지네요. 그럼 x에다 2 대입해 주시면 요 우변 0은 2 넣습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8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a가 마이너스 4니까 2 넣으면 4 여기 더하면 7에서 6 빼니까 1이죠.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b가 8 b는 4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B를 다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fx식을 쓸게요. fx는요 2x제곱 빼기 4x 플러스 4였습니다. 됐죠? 자, 우리는 여기 f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 값 말하시면 되겠죠? 2 넣으면요 8 플러스 8 플러스 4 20 되겠네요. 해서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차수에 대한 이야기로 문제를 잘 끌어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 프린트는 7번 문제, 여기서는 1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제 문제도 꼭 풀어주시고 오답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 13번에서는 그 조건들을 쭉 먼저 읽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 여기 x 세제곱 빼기 1로 나눈 몫이랑 나머지가 같아요.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3차보다 작게 2차 이하로 표현되거든. 그러니까 몫이 2차 나머지도 2차거나 몫이 1차 나머지도 1차거나 몫이 상수고 나머지 상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같다고 했습니다. 몫과 나머지가. 그 다음에 fx-x는 이걸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는 표현.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곱비 형태로. 그리고 마지막 요거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72입니다라는 표현. 자, 빨리 정리할 거 하나 있죠? f에다가 2 넣으면 몇 나온다? 72 나옵니다. 나머지 정리 표현이죠. 그래서 바로 얘기해 주시고, 그럼 문제에서 말한 조건들 한번 써볼게요. 일단 fx를 x세제곱 빼기 1로 나눠. 그때 몫이 나올 거야. 나머지도 똑같아. 그래서 몫을 qx라고 놓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qx는 뭐 2차 이하입니다. 몇 차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f에다 2 넣으면 72 나온다는 것까지.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내가 아는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여기 x에다 2 대입해 볼게요. 그럼 f2죠. 72는요 2 대입하면은 7이네요 7 곱하기 q입니다. 더하기 q2죠. 요렇게. 그럼 8이니까 약분돼서 q2는 누구? 9가 되겠습니다. 됐죠? q2는 9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 우리가 알고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두 번째 나 조건이죠. 자, fx-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됐죠? 다시 fx 빼기 x는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딱 하면 끝난다는 표현인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 fx가 누군지 아니까 여기 양변에 x를 나눠주면 x세제곱 빼기 1 곱하기 qx 더하기 qx 빼기 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하고 누군가 곱한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식 한 번 더 바꿀 수 있죠. 왜냐면 얘가 보이거든.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qx 더하기 qx 빼기 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하고 곱한 걸로 표현할 수 있음. 됐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봐봐. 이거야. 요 왼쪽에 있는 이 식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 다시 요 식을 이 2차 식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요. 고배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얘가 지금 크게 두 개의 구조거든. 앞에 있는 이 식이랑 뒤에 있는 식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앞에 봤더니 여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있네. 그럼 뒤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 qx 빼기 x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a랑 누구를 곱한 형태로 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 표현 해석하기 위해서. 됐죠? 다시 요 왼쪽에 있는 식을 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 그럼 얘를 공통인수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어. 앞에서 봤더니 얘가 있네. 앞으로 묶어. 뒤에는 있겠지. 그래서 이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qx는 뭐였다? 2차 이하였다. 근데 거기서 x를 뺐는데 얘가 몇 차? 2차잖아. 그럼 요 자리는 누가 와? 상수가 와야겠구나 해서 모르니까 a. 됐죠? 그러면 qx는 a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x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위에서 봤던 조건 있죠? q에다 2는 값이 9 나왔습니다. 그럼 q에다 2는 값이 9. 2 넣으면요 4 7a 플러스 2가 9가 되니까 a는 몇이었다? 1이었겠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 a 값이 나왔고, 그럼 qx가 누군지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qx 자리에다 대입하면 그게 fx. 그래서 fx는
x 세제곱 빼기 1이고요. 자, a에다 1 넣으면 되겠네. 그럼 qx는 뭐야?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 대입한 값 1 대입한 값 x 1 넣어주세요. 0돼서 없어지고요. 1 넣으면 나오는 값 4가 되겠네요. 그래서 F1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학교 프린트 8번 문제입니다. 힘든데. 네. 자, 보시면요. 그 다항식을 여기 3x 빼기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조리집합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줘야 되니까 직접 해보지 뭐. 내려오면 3,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3, 곱하면 1, 더하면 오케이 됐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얘를 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냐면 조립제법이라는 건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건 맞는데 이때 요 1차식은 1차 항의 개수가 1일 때를 기준으로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3분의 1을 넣었죠? 이거는 뭐로 나눴을 때? x 빼기 3분의 1로 나눴을 때.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3분의 1 거기다 넣잖아. 됐죠? 근데 우리는 여기 3x 빼기 1로 나눴을 때가 필요했죠?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3분의 1 똑같잖아. 그럼 뭐야? 얘야. 얘입니다. 1창의 개수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얘기해. 그래서 요 표현이 한번 써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직역해주면 x 빼기 3분의 1로 나눴을 때 목 가자리에는 3x제곱 빼기 6x 플러스 3이 와야 됩니다. 라는 거고. 근데 우리는 x 빼기 3분의 1이 아니라 3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목과 나머지가 필요했잖아. 그럼 뭐 한 거예요? 여기다 3을 한번 곱한 거죠. 3을 곱했죠? 그럼 뒤에 있는 건 3을 나눠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나 자리에는 3을 나눠서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 조립제법 쓴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개수만큼 나눠. 3으로 나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 나 자리에 들어갈 값을 찾았고요. 뭐 하는 거야 이게? F2 2 넣으면 4, 3, 12 빼기 12 플러스 3 이게 F2. 그 다음 G2는요 2 넣으면 4 빼기 4 플러스 1 뭐야 3하고 1 더하면 4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학교 프린트 9번입니다. 자, px 다항식이 있고요. 상수 a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일단 보자마자 편안하게 할 짓이 하나 있죠. 첫 번째 뭐부터 해?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죠. 편안하죠. 왜냐면 0돼서 없어지니까 보이니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빼기 4 빼기 6 빼기 2는요 0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2a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쭉 적으니까 마이너스 20이네요. a는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을 일단 빠르게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 그럼 두 번째 a가 10입니다. 저 등식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x 세제곱 빼기 x제곱 3x 마이너스 2는요 x 플러스 2 곱하기 px 그 다음 더하기 10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문제 p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 값이 필요한 상황이야. 근데 마이너스 2 대입한 값 마이너스 2 넣어봤잖아 지금. 이거 0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 해주냐? 그냥 식정리 이쁘게 하면 돼요. 얘를 뭐해? 넘겨버려 이쪽으로 뿅.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 세제곱 빼기 x제곱 마이너스 7x 빼기 2는 x 플러스 2 곱하기 bx. 그럼 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면 되지. 여기는 몇 차식을? 3차식을 여기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px임.
그럼 1차식으로 나누는 목, 그리고 나머지 몫을 구해줘. 추리제법. 바로 가죠. 1, 마 1, 마 7, 마 2.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마이너스 2. 내려와서 1 곱하고, 더하면 곱하고, 더하면 곱하고. 그래서 몇이야? 0. 그럼 결론. 몫이네요. px는 누굽니까? 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답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4 플러스 6 빼기 1에서요. 9가 되겠습니다. 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합격 프린트 10번입니다. 자,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두 다항식 fx, gx가 있어요. 그 fx를 요걸로 나눈 몫이 요거, 나머지는 저거. 근데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지고요. f형은 0이 아니고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가족권을 보면서 등식 하나 만들게요. fx를 x제곱 더하기 gx로 나눈 몫은 x 플러스 2고 나머지는 gx의 제곱 빼기 x제곱이다. 이 표현. 일단 보셔야 되는 게 차수 비교하셔야 돼요. 차수 비교. 자, 얘로 나눴습니다. 나머지입니다. 됐죠? 자, 일단 x제곱 더하기 gx하고 gx의 제곱에서 x제곱을 뺀 거에 차수를 비교해 보면 차수가 얘가 더 작아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몇 차인지 내가 모른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게 새끼로 살짝 끌어가요. 자, gx의 차수를 n차라고 할게요. n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gx의 제곱 빼기 x제곱이라고 하면 얘 몇 차? 2n차가 될 거예요. 2n차. 왜냐면 얘가 n차인데 제곱했잖아. 됐죠? 그래서 2n차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n차였죠? n차인데 2n차가 나머지로 나왔다? 그럴 리는 없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만약 n이 2보다 더 큰 값이었으면 2보다 더 컸으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됐죠? 2차 이상이었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 됐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그럼 n은 2보다 작네. 그러면 1차겠네. 그럼 다시 보면 되겠죠? 얘가 1차였어. 얘가 1차였어. 그럼 여기는 2차식이 되겠죠? 1차의 제곱이니까 2차죠. 2차에서 제곱을 빼서 1차가 될 수 있는데 됐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다시 n이 1이었을 때 여기는 2차입니다. 그럼 얘는 나머지 뭐가 나와? 1차 이하로 표현 가능하겠죠? 1차 제곱인데 제곱 뺐으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gx는 1차식이고 1차식을 좀 더 표현을 해봅시다. ax 더하기 b 요렇게 해서 2차는 안 돼. 왜냐면 나누는 애가 나머지보다 차수가 더 작아요. 얘가 더 크게 나와. 그래서 gx가 1차라는 걸 알 수 있고 gx를 ax 더하기 b라고 표현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했어요. 그 다음 요거 제곱합니다. 요거 제곱합니다. 그럼 잠깐만. 제곱해서 없어질, 아이고, a가 1이네. 에이씨. a가 1인 거 바로 알았네. 어떻게 써야지, 그냥.
x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아유 a가 1인 거 알았으니까 이거 지우자. 바로 요 이렇게 1인 거 알았으니까 a가 됐죠? 네. 왜?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보다 작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곱 2차 없어져야지. 그쵸? 그래서 a가 1인 건 알았습니다. 에헤이. 해서 정리해 줄 수 있을 거고 다시 써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 x 플러스 2 여기는 x제곱 없어지니까 2bx 플러스 b제곱 이렇게요. 자 fx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gx는요 참고로 x 더하기 b가 되죠. 이렇게요. 자 문제 3개 쓴 fx라는 식이 이렇게 썼는데 얘가 뭐냐면 gx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조건이죠.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f에다가 마이너스 b 넣으면 뭐 나온다? 0 나온다. 됐죠? 다시 gx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야.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b죠? 대입하면 0 나온다.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b를 대입한 게 0 나온다고 했으니까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b 넣으면 b 제곱이고요. 여기는 2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됐죠?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b 제곱 2b 마이너스 2b 제곱 플러스 b 제곱 얘가 0입니다.가 될 거고요.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b 세제곱 전개하면 플러스 b 제곱 b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0. 그럼 마이너스 b제곱 묶으면 b 빼기 1 얘가 0이겠습니다. 해서 b에 올 수 있는 값은요 0 또는 1이 오겠네요. 됐죠? 그러면 b가 0인지 1인지 나는 이걸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해줘? fx식 다시 쓰면 되겠어요. 자, 요 위에다 쓸게요. fx는 b자리에다 0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하고 끝납니다. 됐죠? 아니면 두 번째 fx는 b자리에 1 넣으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 더하기 2 1 넣습니다. 2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말한 마지막 조건입니다. 0 내면 0 는 값 이거 안되죠? 얘가 됩니다. 그래서 f2 값을 말해주세요. 자, 2 대입하시면 7 곱하기 4 더하기 5가 되죠. 28 플러스 5가 돼서 답은 33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학교 프린트 11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다항식 px하고 최고차기의 수가 1인 3차 다항식 qx가 있죠. 요 qx는 3차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렇게 등식 성립합니다. 같은 거죠, 같은 거. 자, 같은 거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자, 이 px를 qx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3대입한 값. 자, 일단은 지금 qx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px 몇 차인지 내가 모른다는 거.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여기 식을 쓱 보자마자 하고 싶은 게 있죠? 여기 0 만드는 값 15입니다. x에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x에다 0 넣으면 나오는 값. x에 0을 대입하면 자, 여기 이렇게 되겠죠? q1의 제곱 그 다음 q0의 제곱은 0 넣으면 0입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q2의 제곱 q1의 제곱은 0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0 나왔고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0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곱을 더했는데 0이 나왔다는 얘기는 q에다가 0 넣은 값, q에다가 1 넣은 값, q에다가 2 넣은 값이 모두 0이었다라는 말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Q0, Q1, Q2가 다 0입니다. 근데 3차라고 했죠, QX. 최고차 계수가 1인데 0 넣으면 0 나와, 1 넣으면 0 나와, 2 넣으면 0 나와. 그러면 우린 QX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X,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요. 됐죠? 최고차 계수 1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 요 등식 관계에서 색연필로 요 등식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QX 누군지 아니까 여기다 뿅뿅뿅 넣어버리면 PX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자,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요 식에다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X 더하기 1 대입해야 되겠지? X 대신에 X 더하기 1 대입하면 여기 X가 되고요. X 더하기 1 되고 X 빼기 1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X 펜이 안 나와. 다시 X 더하기 1 X 빼기 1 요거의 제곱이랑 그 다음 QX죠. X 빼기 1 X 빼기 2 요거의 제곱을 더한 값은 X 빼기 1 곱하기 PX랑 같음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양변에 X 빼기 1 요거를 나눠주면 그냥 PX만 뿅 남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PX만 뿅 남겨보겠습니다. 자, 이때 연산 잘 보세요. 자, PX는요. 자, 요 앞에서 X 빼기 1 나눌 거야. 근데 이게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네가 다 두 개씩 있는 거거든. 두 번 곱한 거니까. 근데 요거 하나씩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럼 남은 건 이렇게 돼. X랑 X 빼기 1은 1개, X 플러스 1의 제곱은 X 플러스 1은 2개. 제곱이 남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양변에 X 빼기 1 나눠주면 요거 하나씩 나눠지겠죠? 제곱이었으니까 1개씩 남고 얘는 2개.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X 빼기 1,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공통인수로 묶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X하고 X 빼기 1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버리면 남은 건 X 더하기 1의 제곱이랑 X 마이너스 2의 제곱 요렇게만 남을 겁니다. 자, 요거 전개해 보시면 X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자, 전개해 주시면 여기 X제곱 2개죠. 2X제곱.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2X 빼기 2X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 다음 전개하면 1, 4, 5가 됩니다. 5 플러스 5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PX가 누군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인수분해가 끝까지 되면 좋은데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해 봅시다.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였냐면 자, 이 PX를 여기 QX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자, 다시 이 P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잠깐만 여기 X 빼기 2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X 빼기 1이니까 그럼 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 PX를 이렇게 볼게요. 자, 요게 PX였잖아. 요거. 자, 요 친구. 이 PX를 우리가 지금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X하고 X 빼기 1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2X제곱 빼기 2X 플러스 5를 X 빼기 2로 나눠 볼 겁니다. 그럼 몫이 나올 겁니다. 2차니까 1차겠죠? 여기 2X가 오면 전개해서 2X제곱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X인데 빼기 2가 와야 되잖아.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해서 플러스 2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해주면 몫이 누군지 나왔네요.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4죠? 여기는 5가 와야 됩니다. 그럼 뒤에다 플러스 9를 이렇게 붙여주면 자, 전개하면 같은 표현, 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PX는 X 빼기 1 하고요. 자,
x-2 2x 플러스 2 더하기 9 라고 쓴 다음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전개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x, x-1, x-2, 2x 플러스 2 더하기 9x, x-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결론 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px식을 내가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럼 여기서 잘 봐. 해석만 하면 돼. px는요, 요겁니다. qx로 나누면요, x,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누면요, 야, 몇 차식이죠? 3차식으로 나눴죠? 그러면 얘가 몫이고요, 얘가 나머지가 됩니다. 됐죠? 나머지 몇 차식? 3차보다 작은 차수 2차. 맞네요. 그래서 Rx를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 9x, x-1 이렇게. 그래서 우린 여기다가 3을 대입한 값을 말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9, 3은 27 곱하기 2가 되니까요. 54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지금 처음에는 x에 0을 대입해서 문제를 알고 있는 정보들을 좀 만들어서 QX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정리하는데 이렇게 나눗셈 표현으로 바꿔서 보는 것들을 연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23번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는 12번이죠. 학교 프린트. 12번 문제고요. 자, 문제 보시면 x에 대한 다항식이 나와 있는데 인수분해 되도록 하는 세 실수 a, b, k에 대하여 a랑 b랑 k를 더한 값 얘기해 주세요 라는 거죠. 도입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둘이 짝짓고 둘이 짝지어서 전개하면 공통된 부분이 보이겠죠. 그래서 자, 안에 거 두 개부터 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12,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10, 그것은 k입니다 라고 해서 일단 관계식을 하나 먼저 쓸게요. 자, 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해봅니다. 같은 부분이 반복되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7x를 우리가 뭐 a라고 치환을 하면 a 플러스 12, a 플러스 10 더하기 k가 될 거고요. 자, 전개해 주시면 a제곱 더하기 22a 플러스 120 더하기 k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얘를 싹 전개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했을 때 이런 식이죠. 2차식의 제곱꼴로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a 자체가 2차였죠. 지금 여기 a의 제곱이 4차식이 있네요. 얘가 2차식의 완전 제곱꼴이 돼야 됩니다. 다시 완전 제곱꼴이 돼야 되죠.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마지막 식이죠. a제곱 더하기 22a 플러스 120 더하기 k가 완전 제곱꼴이 돼야 됩니다. 자, 완전 제곱꼴이 된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판별식은 0이 나와야 돼 라고 방정식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 중3 때 인수분해할 때 배웠던 거 있죠? 1차 앞에 있는 개수, 이거 절반의 제곱이 요 뒤에 오면 돼 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할 겁니까? 라고는 여러분들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쓸게요. 얘 절반이 11이죠. 그거의 제곱은 121입니다. 됐죠? 그래서 k에 오는 값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자, 다시 표현해보면 a제곱 더하기 22a 더하기 12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완전 제곱 바꿉니다. a 플러스 11의 완전 제곱. 자, a는 참고로 x제곱 더하기 7x였죠. 네, 요거의 완전 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a는 7, b는 11, 그리고 k는 1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19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2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는 13번이 될 거예요.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이 이상의 네 자연수 A, B, C, 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얘를 a, b, c, d 곱한값으로 표현해주고 2 이상의 4개의 자연수 곱형태로 표현해주고 그것들을 다 더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쓱 보시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일단 여기 14가 계속 보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14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14를 편의상 a라고 치환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a제곱 더하기 2a의 제곱 빼기 18의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45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네. 똑같은 게 또 보이죠? 똑같은 게 또 보입니다. 똑같은 게 또 보이네. 그럼 우리가 얘를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2a를 새로운 b라는 문자로 표현해서 b제곱 빼기 18b 플러스 45입니다. 라고 쓸 건지, 됐죠? 아니면 그냥 전개해서 정리할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골라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치환해서 다시 보겠죠. 근데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롭거나 귀찮을 수는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돼요. 같은 게 보인다고 막 무조건 다 치환하는 건 아니야. 자, 45는요. 3 곱하기 1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주면 되겠죠. b-3, b-15 요렇게. 자, 그럼 b가 원래 누구였는지 아니까 다시 돌립니다. a제곱 더하기 2a 빼기 3 하고요.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2a 빼기 15 요렇게요. 자, 요렇게 인수분해 하고 나면 또 되죠? a 플러스 3 a 빼기 1 a 플러스 5 a 빼기 3 요렇게 됐죠? 자, 참고로 a가 누군지 압니다. 14였죠? 돌려놓을게요. 그럼 14에서 제자가 붙어야지. 요거 3 빼면 11. 그 다음 14에서 1 빼면 13. 그 다음 3 더하면 17. 그 다음 5 더하면 19가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 A, B, C, D는 11, 13, 17, 19 이렇게 4개의 수를 말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건 다 더 아쉬우니까요. 11 더하기 13 더하기 17 더하기 19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하시면 여기가 30 여기도 30 해서 6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이고요. 학교 프린트 14번 문제입니다. 자, 5 이하의 두 자연수입니다. 자, 5 이하의 두 자연수 n이에요. 자, 5 이하라고 준 거 자체가 일단 1, 2, 3, 4, 5 5개밖에 안 돼요. 자,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나왔죠? 그래서 복소수를 표현했습니다. 자, m하고 n은 자연수니까 자, 요 m-n 얘가 실수 부분. 그다음 여기가 허수 부분이 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표현이고요. 자, 제곱한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실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곱한 값이 실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실수가 나오는 상황은요. 첫 번째, 그냥 실수였을 때. 두 번째, 순허수였을 때. 됐죠? 그냥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제곱해도 그냥 허수예요. 그래서 제곱이 실수가 됩니다 라는 말은 애초에 실수였거나 아니면 순허수죠.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그래서 순허수겠다. 그럼 애초에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 이런 상황이죠. m-n. 이거 실수 부분이죠. 그러니까 얘가 0이야. 다시 얘가 0이야. 그럼 순허수죠. 아니면 m 플러스 n. 그게 4야. 됐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제곱하면 실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m 빼기 n이 0이거나 m 플러스 n이 4가 되면 네, 제곱한 값이 실수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여기부터 볼게. m-n이 0이야 m이랑 n이 같을 때. 그럼 5 이하의 자연수니까 자,
m하고 n이 둘 다 1하고 1 나올 때, 2하고 2 나올 때, 3하고 3 나올 때, 4하고 4 나올 때, 5하고 5 나올 때 해서 5가지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m 플러스 n이 4가 되는 경우는, 자, m이 1일 때 n이 3이 오면, m이 2일 때 n이 2가 오면, m이 3일 때 n이 1이 오면 되겠죠? 세 가지 말고는 딱히 없네요. 그러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순서상을 다 말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요거죠. 같은 게 있습니다. 두 번 된 거죠. 그래서 전체 7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실제로 m과 n을 전부 다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잘 세주시기 바랄게요. 자, 29번이고요. 학교 프린트는 15번입니다. 복소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곱을 구해주세요. 자, 복소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복소수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일단 복소수죠. 그럼 여러분들은 복소수 표현해 주셔야 돼요. 표현. 자, 복소수 z는요, a 플러스 bi로 표현하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표현합니다. 당연히 a, b는 실수고요. 그래서 복소수가 나왔는데 그다음 뭐 별말이 없어 라고 하면 복소수를 그냥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a 플러스 bi 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자, 가족권에서는요, z의 켤레죠. 자, a 빼기 bi, 이 켤레가 마이너스 z입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 빼기 bi랑 같더라. 이런 표현을 얘기했음. 자, 요 표현의 얘기는 이거죠. 둘이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bi는 똑같은데 a랑 마이너스 a가 같아? 다시 말하면 a는 몇이었다? 0. 이거 실수 부분이 0이라는 걸 가족권에서 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z를 표현해 볼게요. 복소수 z는요, bi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조건을 봤더니 지금 여기 z의 제곱이 있고요. 여기도 z가 있죠. 그럼 z의 제곱값이 필요합니다. 누구예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됐죠? 그러면 나조건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면요,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자, bi죠. 여기 bi랑 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b제곱에서 k제곱 빼기 3k 빼기 4, 여기에 전부 다 b를 곱하고 i를 붙였음. 그 다음 k제곱 더하기 2k 빼기 8은 0인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 이런 표현이죠. i가 붙어 있습니다. 허수 부분. 나머지는 실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합니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자, k제곱 더하기 2k 빼기 8 빼기 b제곱, 얘가 실수 부분, 더하기 b k제곱 빼기 3k 빼기 4i는 0까지 해서 여기가 허수 부분. 그래서 실수인 부분과 허수인 부분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0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럼 0 나온다는 그 얘기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k제곱 빼기 2k 빼기 8 빼기 b제곱이 0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허수 부분이죠. b k제곱 빼기 3k 빼기 4도 0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바로 보이는 거 먼저 할게요. 두 번째 거, 얘가 바로 눈에 보이죠. 자, b하고요, 인수분해 됩니다. k 빼기 4, k 플러스 1은 0으로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야. b가 0이거나 k가 4이거나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0이 나올 겁니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천천히 가는 거야. 첫 번째, 요거 b가 0이라면, 자, 얘는 0이 나오는 게 맞아. 그럼 얘도 0 나와야 되겠죠? 해서 첫 번째 상황, b가 0이라면 자, 쓰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이거 플러스인데 잘못 썼죠. 이거 반대로 썼네. 큰일 날 뻔. 자, b가 0이라면 b에다 0 넣습니다. 그럼 k제곱 플러스 2k 빼기 8이
0인 거고요. 그럼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2가 0인 거니까 k에 마이너스 4 또는 2가 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b가 0일 때 k가 마사인 경우, b가 0일 때 k가 2인 경우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이번엔 k가 4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k가 만약 4였다면 넣어볼게요. 16 플러스 8 빼기 8 빼기 b제곱은 0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b제곱은 몇이다? 16이죠. 그럼 b에 오는 값은 풀마 4가 오겠습니다. 다시 k가 4일 때는요. b가 플러스 4 혹은 마이너스 4가 오면 되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이죠. 세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황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자 마이너스를 넣어볼게요. 1 마이너스 2 빼기 8 빼기 b제곱은 0. 이거 뭐야 잠깐만 b제곱이 몇이야? 마이너스 9 됐죠? 음수죠? 제곱해서 음수 나온 경우는 없죠? 그럼 k가 마이너스일 때는 없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온 k 값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k에 올 수 있는 값은 k가 4라면 그때 가능했어. 그 다음 b가 0일 때 k가 마사인 경우 b가 0일 때 k가 2인 경우였죠. 그래서 올 수 있는 k 값들은요 4, 2, 마이너스 4 이렇게 3개가 올 수 있고요. 이것들을 모두 곱해주세요죠. 마이너스 32가 문제에서 말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으로 답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풀이 과정 천천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번이고요. 학교 프린트는 16번입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등식관계를 만족하는 모든 n 값의 n의 개수를 구해주세요죠. 자, 1 빼기 i의 2n제곱이 보이죠? 자,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1 빼기 i의 2n제곱이면은 이거 제곱한 거에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전개합니다. 제곱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2i만 남죠. 이거의 n제곱입니다. 그게 문제에서 2ni랑 같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얘네 둘이 같은 거로 표현하려면 앞에 있는 얘부터 또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때 정리 이렇게 해주세요. 2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좀 더 이쁩니다. 이렇게 그럼 2의 n제곱 2의 n제곱 얘네들은 뽕뽕뽕 없애면 되잖아. 이렇게 약분시키면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랑 i 같을 때 됐죠? 그럼 이 n자리에 누가 올 때요? n자리에 3이 오면 됐죠? 7이 오면 됐죠? 11이 오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i 세제곱이 i랑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세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세주세요. 25가지. 됐죠? 그래서 25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이고요.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는 17번입니다. 쉽지 않은데 이거? 네, 쉽지 않아요. 자, 갑니다. 일단 실수 A에 대하여 복소수 Z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좀 이쁘게 나눠놨죠. 실수 부분 그리고 I가 있는 허수 부분 이렇게 좀 이쁘게 정리해놨고요. 자, 그 다음 제곱한 값이 음의 실수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곱한 값이 음의 실수입니다. 제곱이 음수입니다. 음의 실수입니다. 라는 표현을 보시면서 드는 생각. 순허수죠. 그럼 첫 번째 a 제곱 빼기 1 이건 0이고요. a 빼기 1 얘는 0이 오면 안 됩니다. 실수 부분은 0, 허수 부분은 0이 오면 안 됨. 됐죠? 그래서 a는 누구다? 마이너스 1이다. 됐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인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다시 복수도 z를 좀 표현해 볼게요. z는요, 마이너스 1이면 0돼서 없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2i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소수 z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말해준 등식 표현이죠. 이 표현입니다. 자, 등식 요렇게 복사해 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있죠.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세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 z랑 z바가 있네. 그럼 나도 z바 써놔야지. z바는 2i겠죠. 그럼 z에서 z바를 뺐으니까 이 부분부터 볼게요. 4분의 z에서 z바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4i네요. 그럼 마이너스 4i, 뒤에 i 더 곱했네? 제곱. 여기 뭐가 돼요? 플러스로 바뀌겠죠? 1이겠네요. 1. 됐죠? 그래서 결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겁니다. 루트 3분의 1 빼기 i의 n제곱이 루트 3 아니었어. 큰일 날 뻔. 루트 2였죠. 얘 n제곱이 1이 되도록 하는 그 n 개수, 100 이하의 n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럼 몇 제곱하면 1 나옵니까? 라는 그 물음에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돼요. 루트 2분의 1 빼기 i,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분모 2죠. 자, 분자는요, 마이너스 2i가 돼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자, 보세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러면 4제곱하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이겠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두 번 더 곱해 6제곱하면 i가 될 거고요. 8제곱하면 1이 되겠죠. 됐죠? 8제곱하면. 그리고 이거 계속 뭐 할까? 순환하겠지? 그럼 100개 이하 8의 배수만 우리가 세면 되겠죠. 그래서 100개 이하의,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8의 배수는요, 1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2가 된다 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